이제 2025년의 마지막 달도 절반이 넘게 지났고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반년 정도 남았습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유력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최대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손흥민이 아름답게 대표팀에서 은퇴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해외 스포츠 전매체에서 한국을 아시아 최강이라고 평가하면서 우승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해서 화제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공 그리고 유럽 중위권 팀과 A조를 뽑히면서 매우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네. 아직 어떤 유럽 팀이 올라올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덴마크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포르투갈을 꺾은 아일랜드도 가능성이 있죠.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3월에 있을 A매치 기간에 평가전 상대를 잘 구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황금 같은 마지막 A매치 기회를 대한축구협회가 날려버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답 없는 유럽 원정 때문입니다. 이미 이 포트를 확정하고 조편성도 끝났으니까 평가전은 무조건 강팀으로 지금 잡아야 하는데요. 한국보다 FIFA 랭킹이 높은 팀들과 붙어봐야 부족한 점을 깨닫고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도 그걸 노리고 3월 A매치 기간에 유럽으로 원정을 가기로 정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아무 계획도 없이 결정해가지고 유럽에 남은 팀들이 없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강팀들은 현지 적응을 위해서 3월에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평가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잡은 게 오스트리아인데 한국보다 FIFA 랭킹이 낮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번의 경기는 아직 상대를 못 구해서 나오고 있는 이름이 튀니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을 좀 들어보니까 튀니지는 남아공이랑 스타일이 아예 달라서 조별리그 대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옆나라 일본은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강력한 우승 후보 잉글랜드와 평가전을 하는데 한국은 유럽 원정까지 가서 만난다는 게 오스트리아, 튀니지면 진짜 비행기 값이 아깝습니다. 네. 일 못하는 협회와 무능한 감독들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죄다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감독 자르려고 해도 지금 자를 수 없고 진짜로 자른다고 해도 새로운 감독이 와서 허접한 상대로 평가전 2번밖에 못해요. 네. 결국에 이번 월드컵은 지금 체제로 간다는 건데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위해서 응원해야죠. 네. 이런 타이밍에 디 애슬레틱에서는 한국을 아시아 최강팀이라고 평가하면서 우승 후보 16위에 올려놔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 말대로라면 한국이 16강은 간다는 거니까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전체 기사는 플레이오프 팀들까지 포함해서 총 54개 팀을 모조리 분석한 건데 전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국이 있는 A조 그리고 일본이 있는 F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놀라운 게 디 애슬레틱에서는 한국이 A조 1위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전체 64개국 중에 16위고 A조에서는 멕시코보다 높은 1위, 아시아에서는 일본보다 높은 1위입니다. 한국에 대한 분석을 먼저 보자면 만약 스타급 선수들이 제 기량만 발휘한다면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의 가장 유력한 희망이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큰 만약이다. 손흥민은 이번 대회의 간판 스타가 될 것이며 한국이 개최국 이점을 최대한 살려 아시아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했던 2002년의 영웅적 활약을 재현하려면 황희찬과 이강인이 한 단계 더 올라서야 한다. 대진 운이 좋아지면서 초기 순위에서 세네갈과 에콰도르를 제치고 위로 올라왔다. 네. 이 매체 분석에는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타급 선수들의 맹활약입니다. 여기서 좀 기분이 좋은 건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강인, 황희찬 같은 선수들도 스타라고 하면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거기다 황인범, 이재성 같은 미드필더들과 김민재 같은 수비수의 활약도 필요하겠죠. 네. 국내화할 것 없이 수많은 매체들이 한국의 대진 운이 매우 좋다고 한 걸 보면 진짜 경기만 잘하면 16강 가능성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개최국인 멕시코입니다. 만년 16강 붙박이었던 그들은
마침내 2022년에 16강을 가기 전에 조별리그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7회 연속 16강 탈락이라는 저주를 깨뜨렸다. 만약 안방에서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적 재난이 될 것이다. 홈팬들의 응원과 17세 신동 길베르토 모라가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해보자. 멕시코는 조 추첨의 가장 큰 승자 중 하나로 꼽히며 A조에서 남아공, 한국, 유럽 플레이오프 팀과 함께 묶인 덕분에 첫 순위 발표 때보다 노르웨이, 코트디부아르, 일본보다 순위가 높아졌다. 네. 멕시코 입장에서도 조 추첨이 잘 된 건 맞는데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이 더 세다고 봅니다. 스타 플레이어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고 나오는 선수가 17세 신동이란 점은 솔직히 홈 어드밴티지를 빼면 현재 멕시코 전력은 강팀과 거리가 멀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3단계나 낮은 19위였습니다. 자, 이어서 A조 3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럽 플레이오프 팀이라고 치겠습니다. 덴마크, 아일랜드, 체코, 북마케도니아 중에 한 팀에 올라오는 건데 가장 유력한 덴마크로 좀 그냥 가정하고 덴마크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우선 자격부터 갖춰야 한다. 지난달 스코틀랜드에서 실수만 하지 않았어도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을 것이다. 북마케도니아와의 홈경기와 체코, 아일랜드 원정이 북미로 가는 경로다. 만약 덴마크가 본선에 진출한다면 최소한의 꾸밈 없는 모습과 미켈 담스고르의 빛나는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덴마크를 전체 28위라고 봤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아일랜드가 올라올 것 같죠? 네. 자, 마지막으로 A조에서 꼴찌가 유력한 건 바로 남아공입니다. 본선에서 총 48개 팀이 올라오게 될 텐데 남아공의 순위는 42위로 거의 바닥이죠. 네. 그런데 자세한 평가는 좀 반전이 있습니다. 예선 기록을 훑어보자면 남아공이 겨우 턱걸이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부적격 선수 출전으로 승점 3점이 삭감된 점을 고려하면 기록보다 실제 전력은 더 강하다. 2010년 이후에 첫 월드컵이며 팀의 핵심이 자국 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팀인 마멜로디 선다운즈 선수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A조 편성되면서 16강 진출 가능성을 노려볼만 하다. 네. 남아공도 A조에 뽑힌 게 그나마 낫다는 거고 해외파 선수들보다 자국 리그 선수들이 많다니까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만만한 국가는 없는 게 맞지만 해외 매체의 이런 분석을 보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좀 놓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 옆나라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이 속한 F조에는 최강팀이 하나 있죠. 전체 5위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무조건 좀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네덜란드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팀을 구축했다는 사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 느낌이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에 눈에 띄게 열광할 만한 선수층 없이도 메이저 대회 후반부까지 진출해 왔으나 이제는 다르다. 버질 반다이크가 경험 많은 예외 사례로 버티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20대 중반이며 동시에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조별리그 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승을 넘볼 정도의 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다음에가 일본인데 일본은 한국과 멕시코보다 더 낮은 22위입니다. 자국 경기 일정 덕분에 개최국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국가다. 그들은 최종 예선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으며 10경기 동안 단 3골만 내줬다. 8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지만 아직 16강을 넘어서 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확실히 더 멀리 갈 수 있는 재능을 보유하고 있다. 네. 여러 선수들을 언급했던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 월드클래스라고 우기던 선수들 쿠보나 미토마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유럽 플레이오프 팀이 섞여 있는데 가장 순위가 높은 폴란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폴란드는 35위로 평가받았는데 짧고 굵습니다. 메시와 호날두에게 이목이 쏠려 있지만 폴란드에도 37살의 레반도프스키란 전설적인 선수가 마지막 월드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레반도프스키 하나로 설명 끝이죠. 네. 마지막은 이제 39위의 튀니지인데 튀니지는 예선 10경기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고 9승을 거뒀다. 하지만 그들의 수비가 화강암 같다고 묘사하기엔 나미비아나 라이베리아를 상대한 것 이상의 엄격한 시험이 필요해 보인다. 튀니지가
6번의 도전 동안 단 한 번도 못한 조별리그 통과를 달성한다면 엄청난 성공이 될 것이다 라면서 조별리그 통과가 목표라고 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무조건 조 1위라고 보면 일본은 최소 폴란드를 잡아야 하는 건 상황인데 튀니지도 쉬운 팀은 아니라서 확실히 어려워 보이죠. 이거 뭐 한국 튀니지와의 A매치는 뭐 그냥 일본의 월드컵을 위함인가요? 네. F조 분석에서는 조를 잘 뽑았다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한국이 A조 1위로 32강에 올라가고 일본이 혹시 조 3위로 턱걸이를 해서 올라오면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월드컵 본선에서 한일전이 펼쳐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매체에서도 한국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잖아요. 네. 기자가 닉 밀러라는 기자인데 꽤나 유능한 축구 전문 기자였고 책도 써낸 기자입니다. 그냥 막 립서비스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이 기자의 말대로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